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자, 일요일 저녁이고요.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CGN 주주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음,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평상시 주말을 보낼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고 조금은 마음 편한 그런 가운데서도 또 내일이 기대가 되면서 약간 또 불안하기도 한 아무튼 복잡 미묘한 네, 그런 주말 저녁인 것 같습니다. 시즌이 이 바이오 섹터 진단 키트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이 델타 변이 소식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 빨리 코로나 진단 키트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어제 668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우리나라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600명대 초반입니다. 614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말이라서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600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나왔고 아무래도 내일도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당연히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500명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관건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아니면 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확진자 수가 감소할지 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 가운데 사실 이 델타 변이에 관해서는 전 세계의 뉴스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지난주 주가 움직임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야 작년 6월에 10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8월 달 32만 원 이 최고점을 찍을 때 그때 상승 탄력 받는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보니까 이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 분위기가 그때를 좀 연상시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진짜 이번 주에 그냥 상한가 쳐버려 가지고 전고점 그냥 뚫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마는 네.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자, 우리나라도 드디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과연 지금 델타 변이가 다시 창궐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완화되면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심히 많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자, 4명까지 가능했던 모임 허용 인원이 더 늘거나 관련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등은 더 늦게까지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질 일상의 그 방역 긴장도가 확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또 나오고 있죠. 정부도 이를 뭐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거리두기 개편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아무래도 당부를 했습니다. 개개인 여러분들에게 네, 좀 잘 지켜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좀 살펴볼까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행 기간을 거치는 수도권에서는 일단 기존보다 2명 더 많은 6명이 모일 수 있게 됐고요. 2주 지난 뒤로는 모임 허용 인원이 무려 8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이 자정까지 2시간 더 문을 열 수가 있고요. 올해 4월부터죠. 운영을 중단했던 드디어 술집, 네, 유흥시설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사실 뭐 불법적으로 영업하다가 걸리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영업시설을 통해서 또 확산이 되진 않을까 너무도 걱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비수도권에서 1단계가 적용이 되고요. 대부분 뭐 큰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느낀 거는 이렇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여파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날씨도 더워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런 방역을 꼼꼼히 지킨다던가
뭐 개인 위생을 좀 더 신경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느슨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지하철을 탈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 그리고 특히 그 저녁에 뭐 야외 운동할 때, 뭐 길 다닐 때 보면 이 턱스크라고 이렇게 턱만 걸치고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죠. 김우주 고려대 고려병원 그 감염내과 교수가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그 인센티브가 시행이 되고 휴가철 이동량이 늘면서 8월에서 9월 환자가 대규모로 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 더워지는 7, 8월에 에어컨을 켠 실내로 당연히 또 모여줄 수가 있죠. 그런 우려가 큰 가운데 이 정부의 상황 인식은 엇박자가 아닌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매일 확진자가 600명대 중후반을 기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 또 이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뭐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완화 조치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델타 변이가 지금 각국에서 보면 엄청난 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200명이 넘게 지금 델타 변이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개인들이 잘 지켜가면서 이게 확진자가 줄고 백신 접종률도 높이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 멀리 이스라엘에서 이 백신 모범국이었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델타 변이에 마스크를 다시 쓴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결국 노 마스크를 폐기했고, 저 멀리 또 영국에서는 2월 달 이후에 최다 확진자 거의 2만 명까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죠. WHO가 지금껏 확인된 변이 가운데 가장 전염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존스 홈스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이미 지배종이 된 영국에서는요, 이날 하루 17,946명, 거의 18,000명 이렇게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2차 유행 당시인 지난 2월 초 이후에 그 최다치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실내에 노 마스크를 선언한 또 이스라엘에서는 열흘 만인 25일 정오부터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이렇게 의무화했어요. 자, 그리고 호주에서는요, 뉴 사우스 웨일즈는 이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자 시드니 블루마운틴 등지에 이날 저녁부터 다음 날 9일까지 2주간 그 봉쇄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과학자들이 델타 변이가 결국 이 지배종이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브라질에서는 첫 델타 변이 감염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 네, 결국 도쿄 올림픽 뭐 한다고 했죠. 일본 정부도 인도, 뭐 스리랑카, 파키스탄, 뭐 몰디브, 아프가니스탄 등 이 델타 변이 유행 국가에서 들어오는 선수들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출국 전 이 7일 동안 매일같이 검사를 받은 결과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 변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걱정이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완화 방침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그 완화 방침을 통해서 급속도로 또 델타 변이가 번져가지고 또 우리가 또 패닉에 빠지는 건 아닌지 너무나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내일은 이제 장이 열리면 내일까지 매수한 분들이 이제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제가 그냥 어디까지나 희망회로입니다만은 아직 그 2분기 배당 금액이 발표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일까지 매수하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깜짝 발표로 내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내일 지나고 나서라도 뭐 시즌의 분기 배당이 배당률이 연 한 4, 5%만 나온다고 하면 이거 정말 이 주가를 또 한 단계 또 이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확실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4% 5%를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과 꾸준한 영업이익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을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4% 5%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요즘같이 금리가 1%도 안 되는 이 시점에 4% 5%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진짜 '아 이건 삼성전자처럼 10 년, 20년 그냥 들고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물론 올해 작년에는 뭐 1%가 채 안 됐죠. 1%가 채 안 됐는데 올해 아직 뭐 배당을 작년과 똑같이 주겠다 이런 발표가 아직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더 뭐 4% 5%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들긴 해요. 어차피 회사도 지금 주가 방어에 온 힘을 좀 기울이고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중간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성향을 비율을 좀 높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일부터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물론 뭐 분위기로 봐서는 뭐 다른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젠 같은 종목은 뭐 진단 키트주들을 요즘 이 분위기로 봐서 내일은 또 일단 좀 상승 출발할 가능성은 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또 2분기 배당을 받는 그런 매수일이기도 하고 델타 변이 확산 이슈. 자,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CGN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돌아오는 이번 한 주도 일단 괜찮게 출발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상승의 분위기와 탄력이 이번 주에도 계속 금요일까지 잘 이어지길 바라면서 95,000원 안착에 10만 원을 뚫고 가는 그런 그림,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저녁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또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